안녕하십니까. 신성 전략기획팀 김신우 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주요 경영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월 25일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IR 자료와 영상은 IR 페이지 및 IR고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신성 ENG는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린 환경 사업 부분, 약칭 CE 사업 부분입니다. CE 사업 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IT 산업의 팹 공정 환경에 필수적인 클린룸 설치, FFU, EFU 제조를 비롯하여 2차 전지 팹과 전해질, 분리막 등의 소재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드라이룸 설치 등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쾌적함과 방역을 위한 퓨어게이트 등의 제품을 통해 B2C 영역으로도 사업 영역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 약칭 RE 사업 부분입니다. RE 사업 부분은 태양광 모듈의 제조, 판매 및 발전소 시공을 비롯해 운영 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용인 사업장은 당사가 2016년 준공한 국내 최초의 RE100형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6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1MWh의 ESS를 통해서 공장 전력의 40%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RE 사업 부분은 이처럼 태양광 모듈 제품의 단순 제조 판매 사업을 넘어 탄소 배출 없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솔루션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우측 아래 보이는 사진 속에 있는 컬러 BIPB와 같이 신제품들을 통해 니치 마켓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사업장 현황입니다. 본사는 분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E 사업 부분의 클린룸과 관련한 FFU 및 EFU를 생산하는 제조 사업장은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인 사업장은 2016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국내 최초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지난해 K스마트 등대 공장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RE 사업 부분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제조 사업장은 전북 김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규모는 800MW입니다. 추가적으로 충북 증평에는 산업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 제조 사업장을 투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실적에 대한 설명에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법인 및 지점 현황입니다. 당사는 미국, 중국, 베트남을 비롯해 총 9개국의 현지 법인 및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헝가리 법인 설립 이후 인도, 말레이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법인들을 최근 5 내지 6년 사이 설립을 하였는데 이는 2차 전지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국내 및 해외 주요 배터리 기업들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진출한 곳입니다. 저희는 이런 지역에 전략적으로 현지 거점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좋은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실적에 대해서는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석사항과 사업에 대한 설명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작년 4분기 전체 매출액은 1,696억 원, 영업이익은 9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4분기에 1,696억 원의 매출액은 당사의 분기 실적으로는 최대 매출액이었습니다. 작년 3분기에 주담톡톡 및 IR 뉴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방 산업의 투자 재개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결과적으로 분기 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저조한 매출액과 영업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영업 적자는 69억 원을 기록하였지만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를 통해 연간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연간 매출액은 4,545억 원으로 20년도 대비 5.8% 감소하였으며 2021년 영업이익은 24억 원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분기까지 영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간 흑자 기조는 유지하였지만 20년도 대비 흑자 규모는 대폭 감소하는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각 사업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E 부분 실적입니다. 지난 4분기 CE 부분은 반도체 클린룸 수주를 비롯해 해외 2차 전지 분야의 수주 증가로 1,38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1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로 이전 1 내지 3% 수준에 머물렀던 영업이익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4분기 CE 부분의 매출 증가는 일시적인 수주 반영의 효과이기보다는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주가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고청정도의 클린룸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PCB를 비롯한 여러 IT 산업군부터 바이오 제약 산업, 식품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2차 전지 산업의 필수적인 드라이룸은 배터리 셀 제조 공정과 함께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 전해액, 양극재 등 여러 소재 공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CE 사업 부분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함께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올해 1분기는 최근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와 해외에서의 수주가 지속되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리 부분은 작년 초 전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드린 기대 이하의 실적이었습니다. 김제의 신규 생산 라인의 가동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확대를 전망하였지만 매출액은 연간 1,041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3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 모듈 판매 가격으로 전가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적자의 주요 원인이지만 EPC 및 인버터 등 다른 매출 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을 개선하지 못한 원인도 있었습니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적자폭을 감소시켜 가면서 지난 4분기에는 309억 원의 매출과 영업적자 17억 원을 기록하여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듈 판매 가격은 3분기 이후 상승하여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올해 1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아리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국내 첫 출시되는 M10 고출력 모듈 및 양면 모듈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매출을 전년 대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대규모 프로젝트에 모듈을 공급함으로써 분기별로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S&P 가격 및 REC 가격이 천연가스 및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올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당사의
아리 사업부의 사업 환경에 긍정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재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재무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자산 총계는 4,767억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409억 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채의 증가는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입금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한 운영자금 목적의 차입금 증가가 있었지만 부채 비율은 129%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298억 원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 라인의 매각건은 지난 1월과 2월 중도금 및 잔금이 입금되어 공시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유동성은 부채 비율 개선과 신규 투자 재원, 운용자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3월에 발행된 공모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월에 기존 상장되어 거래되었던 신주 인수권의 행사 기간은 종료되었으며 상장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잔여 채권 모두 지난 3월 7일 모두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공모 청약에 참여해 주셨던 투자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주 인수권 행사를 통해서 주주로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월에 공시를 통해 알려드렸던 신규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이사회에서는 증평에 기존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신규로 산업환경설비 생산 라인을 투자하는 의안을 결의하였습니다. 투자 금액은 207억 원이며 투자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번 투자는 용인 스마트 팩토리 이후 6년 만에 CE 사업 부분에 진행되는 투자로서 CE 사업부로서는 가장 큰 투자 규모이기도 합니다. 실적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고청정도 공정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기순환 관련 핵심이 되는 요소 기술들을 결합한 제품들을 통해 변화해가는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저희 신성 ENG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 신규 공장에서는 신성 ENG의 새로운 주력 사업 영역이 되고 있는 2차전지 드라이론 관련 제품들도 생산할 예정이어서 첨단 산업 환경과 관련된 토털 솔루션 제품 생산 라인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본 공장은 기존 용인 사업장과 같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영하여 운영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아리백형 공장으로 건설되어 향후 공장 운영에 있어서 탄소 배출이 없고 생산되는 제품 역시 카본 프리 제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안내입니다. 기존에 소집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제43기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시는 것보다는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삼성증권의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주총회의 안건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그리고 이사 보수 한도와 감사 보수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신규로 선임되는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는 최수옥 부사장은 현재 아리사업 부문의 부문장을 올해부터 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리사업부에서 제조부문장을 맡아왔습니다. 삼성전자 및
삼성 SDI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기술로 사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며 오랜 태양광 산업에 종사했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RE 사업 부문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문장으로서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동훈 전무는 삼성 SDI 출신으로 2016년 당사에 입사하여 용인 사업장 공장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하였습니다. 대표 스마트 공장 및 K 등대 공장 선정 등의 성과와 함께 국내 첫 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운영 성과 등 디지털 혁신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전체 AI를 비롯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부를 관장하고 있는 DT본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의 전환과 대응, 혁신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내이사 후보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이사 후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이사회에서는 이찬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님을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찬진 교수님은 저희 신성 ENG 첫 여성 사회이사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이찬진 교수님은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재직 중이시며 소비자 행동 분석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계십니다. 서울대 및 UC 버클리에서 학위를 하셨고 전문적 지식을 통해 회사의 경영 활동에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이사로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경영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 ESG 활동 등에도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시든 의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직접 참여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종이 없는 주주총회로 진행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비롯하여 의안 설명서, 정관 등 주주총회에는 많은 인쇄물이 사용됩니다. 이 인쇄물들은 주주총회 당일 이후에는 폐기물로 버려지게 됩니다. 비용의 문제보다도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운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베어지는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자원의 낭비, 폐기물의 처리까지 많은 사회적 비용들이 소요됩니다. 전자공고와 IR 페이지를 활용하고 현장에 대형 스크린을 활용하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비용들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는 부족했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2년에는 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